광주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된 이후 실제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경제톡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랑방 미디어 최현웅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광주 지역 이야기부터 해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는 외지인들의 투기가 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광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작년 11월과 12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외지인이 매입한 광주 아파트 거래 건수도 1,000여 건과 1,200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외지인 유입과 가격 상승률 간의 깊은 연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1월 외지인 거래건 데이터는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전국의 광역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다음에 투자 자본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재유입되고 그 지역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가격 상승률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아파트 매매나 거래량 변화가 지역별로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광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약 5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인 지난해 12월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평균 156건 정도였는데요. 지정 이후에는 약 36건 정도로 보였습니다.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남구와 광산구를 비롯해서 광주의 전 자치구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상승폭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한 달 동안은 가격 상승의 급한 불은 꺼졌다고 보입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12월 2주의 가격 상승률이 0.4% 정도였는데 1월 3주에는 0.13% 정도였습니다. 급등세를 이끌었던 인기 단지들도 더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전 최고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세율이 오르잖아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세금 문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본인이 이주택자라면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20%포인트 인상되고요. 3주택이라면 30%포인트 추가도 중과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셔야 하고요. 네. 소유하신 주택수가 많고 비싸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시라면 기존 종부세에서 0.6%에서 2.8%까지 추가 과세가 됩니다. 2주택부터는 취득세도 기존보다 많이 오르는데요. 2주택은 8%, 3주택은 12%까지 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이전보다 강화되니까 이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세제 개편이나 또 조정 대상 지역 시행이 조정 지역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인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나 뭐 이런 물량에 있어서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주택 소유자 중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총 6만 1천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6월 1일 이전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매물로 나올지가 하나의 변수인데요. 정부가 세금 규제를 무겁게 매기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중에 많이 나와 공급을 늘리고 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근데 정부 의도와 다르게 세금 부담을 안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물을 팔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주택자분들이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잠기면 조정 대상 지역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가점제 비중을 보면 앞으로 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좀 기회가 더 많아진 건가요? 네, 무주택자라면 이전보다 청약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순위 자격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또 납입 횟수도 2년 이상으로 강화가 되고요. 5년 내에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고 또 세대 주어야 하는 요건도 생깁니다. 가점제로 적용받는 당첨 세대수 비율도 올라가서요. 가점이 높으신 분이라면 더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또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이 떨어져서 청약 신청은 실수요자 비중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는 계약 취소로 나온 무주택 주택 청약도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게끔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묻지마 청약도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가 6개월 단위로 검토를 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광주와 전남 동부권의 경우에는 앞으로 3, 4개월의 상황이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네요. 네, 매도자, 매수자 간의 상황 파악과 관망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작년 말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을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얼마나 또 많이 나올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올해 신규 입주 세대수가 예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기 때문에 신축급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 해제가 됐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이런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수요자 또 실수요자가 서로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